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형자산 볼게요. 유형자산. 교재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1번에 유형자산의 의의가 나와 있죠. 유형자산의 정의인데,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정의. 자,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형체가 있는 게 유형자산이에요. 이거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형체가 있는 게 유형자산이 되는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가 영업활동, 즉 장사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유형자산의 분류가 있죠. 예,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1번 토지, 땅. 만약에 공장 건물이 있다. 그럼 공장 건물 밑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용 부지. 네. 그 다음에 본사 건물에 대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땅, 예, 그게 토지가 되겠고, 이외 건물, 회사 본사 건물이나 공장 건물,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3번에 구축물이 있는데, 구축물이 뭐냐? 이거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구축물은 땅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 하기도 그래요. 좀 애매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 예, 요게 구축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이에요.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인데,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 예, 그게 구축물이에요. 얘가 어떤 애가 있냐면요. 교량. 한강대교 이런 거 있잖아요. 교량. 교량이 있는데, 교량은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이에요. 근데 그게 건물이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거나 그러진 못하잖아요. 네. 그냥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에 불과한 거. 근데 교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래서 뭐 옛날에 막 다리 무너지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구축물, 교량은 구축물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애가 있냐면요. 거기 보면 궤도 됐어요. 저수지 됐어요. 갱도 안 나와요 시험에. 굴뚝 됐어요. 뭐 정원 설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앞에 이렇게 정원 설비가 있다. 그럼 땅 위에다가 이렇게 정원을 꾸며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정원이 시간이 지나면은 얘도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도로 포장비, 뭐 기타의 토목 설비 있는데 시험에서 나온 개정 과목은 구축물과 관련돼서 시험에서 나온 거는 교량밖에 없어요. 교량. 예, 교량이 구축물이다. 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애가 어떤 게 있느냐, 구축물. 여러분들 저희 건물에 보면은, 건물 뒤에 보면 보통 주차장 건물 있죠? 그 주차장 건물은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주차장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죠? 네. 그것도 구축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기계장치가 있는데, 기계장치. 뭐 기계예요. 5번에 차량 운반구, 차예요. 6번에 공구와 기구, 공구하고 기구예요. 자, 7번에 비품이 있는데 비품이 뭐냐? 비품은 회사가 장사를 할 때 회사 내에 비축해두고 있는 물품이 비품이에요. 그래서 비품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에어컨 있죠, 에어컨. 여러분들 일하는데 더우면은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구매해가지고 쓰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복사기가 있어야지 영업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팩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비품이 되겠습니다. 뭐 책상이나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 책상하고 의자가 있어야지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할 때 회사 내에 비축해두고 있는 물품이 비품. 자, 그다음 8번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9번에 기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예,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1번 외부 구입의 경우가 있죠. 외부에서 샀을 때.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에 구입한 금액에서 뭘 더하냐면요.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다라는 거. 모든 자산은 똑같아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대비용이 있으면은 그 취득 부대비용을 자산 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앞에서 하나 배웠었죠.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었죠. 그것만 좀 특별한 거고, 그 외의 자산들은 취득 부대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요. 자, 그럼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책에 나와 있죠? 1번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여러분들 만약에 기계를 설치한다. 기계를 설치하려면 설치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들은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계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번에 외부 운송 및 취급비, 뭐 에어컨을 사오는데 운반비가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운반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니까. 3번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얘도 뭐 건물을 최초에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설계할 때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으면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니까 건물값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4번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5번에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재세공과금이 있는데 여기 중요해요.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취득 부대 비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5번에 취득세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냐? 여러분들 건물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취득하잖아요. 예.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은 건물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등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물이나 자동차를 살 때 그 취득세를 낸 거는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낸 세금들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나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가지 세금은 모두 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세금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그 간로가 중요한데 간로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보유세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과 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죠.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잖아요. 이건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종합부동산세도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은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건물을 구매하고 취득세 100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취득세 100원 현금으로 지출했다. 자, 그럼 취득세 100원 낸 거는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건물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건물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 1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1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하면은, 자,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과 공과금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내는 세금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매년 내는 세금들 있죠? 매년 내는 세금들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취득 관련 세금, 취득 관련된 세금이 있다. 어떤 게 있어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등 있죠? 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자, 근데 매년 내는 세금 있죠? 보유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세금. 보유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세금이 있는데 보유세라고 할게요. 얘는 재산세 등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뭘로 처리하느냐? 자, 보유세, 얘는 세금과 공과금,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용은 어떤 계정 과목이냐?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기계장치의 경우 당의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설치비 및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 시운전비도 좀 알아두시는데, 기계를 처음에 사면은 되나 안 되나 시운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은 그건 기계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 밑에 사례 볼게요. 사례 1번의 취득 시점. 건물을 만원에 외상으로 구매하다. 그럼 차변의 건물 만원. 자, 상품 원재료 이 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만원이고 2번에 취득 부대 비용 지출이 있는데 건물 구입과 관련하여 취득세 1,000원을 현금 지출하다. 취득세는 자산 금액에 포함시키라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의 건물 1,000원, 대변의 현금 1,000원이고 3번에 매입 할인이 있는데 이건 안 중요해요.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자가건설,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요것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칠판을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81페이지 자가건설,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돈 주고 샀으면은 차변의 건물이죠. 차변의 건물, 뭐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기하면 되잖아요. 준 돈을 건물 가액으로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80페이지가 외부에서 샀을 때 건물 가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이었었고 81페이지 그 자가건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건물을 산 게 아니라 내가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건물을 내가 지었을 때는 차변에 잡히는 이 건물 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예, 이 가액은 내가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돈들이 건물 가액이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건물을 산 게 아니라 내가 지었다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2년간에 걸쳐서 건물을 짓는다. 그럼 X 1년도가 있고, X 2년도가 있어요. 자, X 1년도에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돈이 500원이었다. 그리고 X 2년 12월 31일 날에 건물이 완공이 된다라고 할게요. X 1년 1월 1일 날에 착공을 했다라고 하고, 자, 건물을 짓는데 500원이 들었는데 이 500원이 내가 건물을 돈 주고 샀으면 차면 건물이겠죠. 근데 건물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500원을 썼을 때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 짓고 있는 과정이에요? 짓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건물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그 다음 X2년도에 또 건물을 짓는데 300원을 썼다라고 할게요. 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3번이 들어갔죠?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총 얼마를 쓴 상태예요? 800원을 썼죠? 500원, 300원. 그래서 800원 썼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12월 31일 날 완공이 됐다. 자, 건물이 완성이 됐으면은 계정 과목을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냐면요. 건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미완성 상태일 때, 짓고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 일단 돈을 썼으니까 건물이 뭔가 좀 올라갔겠죠. 뭐 이렇게 미완성 상태에나마 올라갔을 거예요. 이 미완성 상태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 미완성 상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그다음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면은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바꿔줘야 돼요. 차변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에 빼겠습니다. 자, 800원 빼고 완성이 됐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요. 건물 800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1페이지 거기 가운데 사례가 있죠. 사례 한번 볼게요. 건설원가 발생시가 있는데 본사 건물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대변의 현금 만원이겠죠. 대변의 현금 만원. 자, 근데 건물이 완성 상태예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죠.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 만원. 자, 동그라미 2번에 건물 완공시인데 본사 건물이 완공되어 건물 대금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건설 중인 자산의 계정 잔액은 건물로 대체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 건설 중인 자산인 거고 건물이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면은 차변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에 빼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만원을 대변에 빼고 완성이 됐으니까 계정 과목 뭘로 바꿔야 되냐면요. 건물로 바꾸면 되겠죠. 차변의 건물 만원
예, 이렇게 계정 과목 대체해주고 그다음 추가로 더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요. 건설대금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돼 있죠. 대변에 현금 5,000원이 더 나가요. 이 더 나간 돈은 건물값이죠. 예, 더 준 돈은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이 나간 돈이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나간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가액에 포함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건물 15,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가건설,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3번에 증여에 의한 취득 있죠. 증여에 의한 취득. 이거는 이제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분개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 자산의 사례 보세요. 사례, 건물을 무상으로 받다라고 돼 있죠. 건물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어쨌거나 차변에 뭐는 오겠어요? 건물은 오겠죠, 건물. 자, 이렇게 공짜로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대변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 자산을 공짜로 받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자산, 수증, 이익이 돼요. 자, 그래서 분개는 차변에 공짜로 받은 자산, 대변에는 자산, 수증이익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들어가는 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금액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요거는 받은 자산의 시가, 예, 공정가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 혹은 시가를 건물가액으로 한다. 그럼 받은 자산이 건물이죠. 건물의 공정가액 시가가 얼마예요? 10,000원이잖아요. 차변의 건물 10,000원, 대변의 자산, 수증이익 10,000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짜로 얻었을 때, 건물을 공짜로 취득했을 때는 차변에 받은 자산, 대변의 자산, 수증이익을 적어주고 그 금액은 받은 자산의 시가로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81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 82페이지 일괄 구입이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을 할 건데, 그 82페이지 일괄 구입,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일괄 구입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묶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나중에 설명할게요. 5번에 건물 철거시,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 뒤에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를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국공채 매입도 나중에 할 거고, 7번에 현물출자는 자본할 때 볼 거고, 8번에 교환으로 인한 취득, 이것도 나중에 볼게요. 네, 다 했어요. 취득에 대한 건 다 했고, 안 한 부분 있잖아요. 이건 꼭 할게요, 나중에. 자, 그 다음 85페이지 필수분계 연습이 있는데, 그 필수분계 연습에 1번부터 제가 몇 번까지 지금 해볼 거냐면요. 9번까지 지금 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고 9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보시면은 85페이지 필수분계에서 1번 기계장치로 5만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며 설치비 2,000원은 현금 지급하다. 그럼 기계로 5만원 주고 산 거예요? 52,000원 주고 산 거예요? 52,000원 주고 산 거죠. 기계장치의 설치비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기계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상으로 한 거는 미지급금, 현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 업무용 컴퓨터를 1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운임 3,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죠. 차변에 비품 103,000원, 대변에 현금 103,000원이 되겠고, 3번 공장용 건물을 10만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만원을 제외한 잔액 중 5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야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럼 건물을 10만원 주고 산 거니까 차변에 건물 10만원, 그 다음에 계약금 준 게 얼마가 있었어요? 10,000원. 선거금 10,000원이 빠져야 되겠죠? 차변에 있던 선거금을 대변에 빼야 되겠고, 수표 발행한 게 얼마예요? 50,000원. 당좌예금 50,000원. 자기야 수표 지급한 거는 현금. 자, 4번 새로 구입한 화물차에 대하여 취득세 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세는 차값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니까 차값에 포함. 네. 차변에 차량 운반구 20,000원, 대변에 현금 20,000원. 5번 건물에 대한 재산세 50,000원 및 하재 보험료 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원가금 처리한다라고 썼죠. 세금과 원가금 50,000원, 보험료도 매년 내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30,000원,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 80,000원, 돈 나간 거를 세금과 원가금, 보험료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 6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과금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고, 7번 본사 사옥을
근데 자동차세도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자동차세는 매년 그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과 원가금으로 처리해야 되고, 7번에 본 사옥을 직접 건설하면서 건설회사에 공사비 3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30만 원 나갔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닌 건설 중인 자산을 썼다가, 8번에 보시면은 본사 사옥이 완공되어 공사비 잔액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건설 중인 자산의 계정 잔액은 30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았다가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얘를 떨면서 건물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뭘로 지급했대요?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죠. 현금으로 지급된 거는 건물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건물가. 9번 당사의 대주주로부터 공정가액 3만 원인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다. 그럼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땅이 차변에 오겠죠. 공짜로 받아서 나오는 이익을 뭐라고 해요? 자산 수중 이익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하라고 했어요? 공정가액 시가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필수분기 연습을 다 해봤고, 그 다음에 86페이지 유형자산 취득, 87페이지죠. 87페이지에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의 지출이 있잖아요. 자, 요거는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87페이지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의 지출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건물을 사요. 자, 건물을 이제 최초에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도 건물에 대한 그 비용이 나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건물이 부서지면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또 건물에 뭐 없으면 새로 만들거나 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지출, 요거 한번 보는 거예요.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지출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자, 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지출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본적 지출하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로 나눠지겠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요, 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지출이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역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다라고요. 내역연수라고 하는 거는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자산의 가치가 더 증가했거나 내역연수가 증가됐으면은 그 자산이 더 좋아진 걸 이야기하겠죠. 예, 그러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역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서 자산의 가치가 뭔가 더 플러스 알파, 더 좋아진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건물이 있는데, 자, 건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원래 없었던 거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생겼잖아요. 그럼 자산이 좋아져요? 그대로요? 더 좋아졌죠? 네. 그 다음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럼 자산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뭔가 없었던 게 새로 생기잖아요. 예, 그러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교재 볼게요. 87페이지 가운데 자본적 지출의 발생 사례는 다음과 같아. 찾으셨죠? 예, 그거 한번 보세요. 1번에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본래 용도 이외에 뭔가 다른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은 전혀 새로운 자산으로 변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2번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거죠. 예, 자본적 지출이에요. 3번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없었던 게 새로 생기잖아요. 예, 자본적 지출이고, 4번에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는 것에 복구.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이용 가치가 없는 걸 다시 복구했대요. 그럼 자산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5번도 보면은 뭐 같은 말이고,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그게 자본적 지출의 정의죠.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데, 얘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 차변에 자산 금액을 증가시켜주면 돼요. 건물이면 건물, 뭐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예, 그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기 때문에 차변에 증가되는 자산 명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용어가 자본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자본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이 자본적이라고 하는 말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다의 줄임말이 자본적이에요. 이게 영어인데 뭐 캐피탈라이제이션 아닌가? 네. 하여튼 그런 비슷한 용어인데 그 영어로 번역하면은 그 캐피탈라이제이션 영어를 괜히 얘기하겠다. 하지 말 걸 그냥. 네. 그게 원래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자본적이래요, 그게. 근데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 본토 의미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다 이런 의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본적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된 건데 자본에 가산시킨다 그런 게 아니라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시키는 지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계가 차변에 뭐가 와야 되냐면요. 이렇게 자산, 건물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단에 3번에 수익적 지출 있죠. 자, 수익적 지출은 뭐냐면요. 요거는 그 대체하거나 교체하는 거. 대체하거나 교체하는 보통 교체하는 지출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현상 유지만을 위한 지출.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서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그런다라고 해서 건물이 더 좋아지나요?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거 맞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더라고요. 만약에 건물에 유리창을 깨가지고 맞바꿔치기 해가지고 건물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맨날 유리창 깨고 앉아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87페이지 하단에 뭐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1번 건물 또는 벽에 도장. 도장은 페인트칠하는 건데 칠이 벗겨진 거 다시 칠한다라고 해서 건물이 더 좋아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2번에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번에 끝에 줄의 대체. 4번도 대체. 그 다음에 5번은 뭐 유리의 삽입 뭐 이런 거 대체하거나 그 다음 삽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원래 썼던 건 그대로 현상 유지하기 위한 지출. 그렇게 알면 되겠고 얘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뭐 고친 거죠. 고친 거기 때문에 나간 돈에 대해서 수선비로 처리하면 돼요. 고친 거니까 비용 처리 차변에 수선비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참고로 이 수선비로 하면 되는데 수익적 지출은 그 차량과 관련된 수익적 지출이 있죠. 차량 관련된 수익적 지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는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좀 해주세요. 차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해주셔야 돼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필수 분계 연습 있죠. 그거 볼게요. 주서빈의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하시오. 1번 사용 중인 기기 장치를 수리하고 수리대금 3만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수리한 거니까 수선비죠. 차변에 수선비 3만원, 카드 결제했으니까 외상이죠. 미지급금 3만원. 2번 건물 도색 비용으로 9,000원을 현금 지출하였다. 페인트칠한 거죠. 도색은. 칠 벗겨진 거 다시 칠한다라고 해서 건물이 더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9,000원.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3번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공사 대금 10,000원은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자산이 더 좋아지죠. 뭔가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자본적 지출이 되겠고 건물가액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차변에 건물 10,000원,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액은 10,000원. 4번 영업용 화물차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교체죠. 교체나 대체하는 거는 무슨 지출이라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었죠. 그럼 수익적 지출은 뭘로 쓴다라고요? 수선비. 근데 자동차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수선비가 아니라 뭘로 써야 되겠어요? 차량 유지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차량 유지비 25,000원, 대변에 현금 25,000원. 그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88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감가상각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